국민의힘 경선을 간단하게 짚어보자면 이제 주말 사이에 경선 토론회가 2차례 진행이 됐죠. A조랑 B조 나눠서 4명씩 진행이 됐는데 첫 번째 A조에는 김문수, 안철수, 양양자, 유정복 후보가 참여했고 바로 어제죠. 이제 B조가 죽음의 조로 좀 불렸던 조인데요. 네. 거기가 이제 나경원 의원과 이철우, 한동훈, 홍준표 후보가 이렇게 참여를 했습니다. 네, 특히 이제 나경원 의원과 한동훈 대표는 전에 당대표 토론회 때도 이제 맞붙었던 경험이 있어서 더 좀 흥미롭게 보는 시각이 있었는데요. 사실상 좀 결과적으로 보면 죽음의 조라는 뭔가 그런 말과 좀 맞지 않게 그렇게 치열한 난타전까지는 없었다. 뭐 이런 평가도 있습니다. 형식상의 뭐 1대1 토론까지는 있었던 건 아니라서요. 네, 그나마 좀 흥미롭게 본 점은 이제 한동훈 후보 외에 나머지 3명은 탄핵을 반대했던 후보들입니다. 그런 점에서 한동훈 대표에 대한 공격적인 집중 공세가 좀 이어졌다. 이런 부분이 흥미로운 지점으로 짚었습니다. 네, 1분 브리핑 감사하고요. 토론회 좀 보셨습니까? 국민의힘 토론회. 방송 시작 전에 두 분께 다 나란히 말씀드렸는데 못 보겠더라고요. 그러니까 끝까지 못 보겠더라고요. 그래서 다 보진 않았습니다. 이걸 내가 봐야 되나? 네. 네. 어떻게 보면 말씀하신 것처럼 B조인가요? 이제 죽음의 조로 소개되면서 죽음의 조. 여러 가지로 뭐 관심을 불러일으킬 수 있는 좀 흥행을 불러일으킬 수 있는 뭐 그런 토론이다 했는데 끝까지 보지 못했고요. 나중에 이제 기사화된 걸 보더라도 참 매우 실망스러운 내용이었다. 뭐 이런 느낌? 예. 아, 실망스럽다. 어떤 부분이 조금 실망스러우셨는지도. 이런 비유. 그러니까 저는 솔직히 뭐 제 생각으로는 축구를 가지고 한동훈이 축구장에 들어섰는데 나머지 뭐 나경원, 홍준표 이 사람들은 지금 이 경선의 장을 축구 시합으로 이해하는 게 아니라 격투기 혹은 뭐 핸드볼로 이해하고 나온 그런 사람들로 보인 상당히 이제 뭐 경선 토론을 희화화 시켜버리는 그런 모습. 홍준표 전 대구시장 같은 경우에 뭐 키높이 구두 왜 신느냐. 네, 한동훈 후보를 향해. 그렇죠. 생머리랑 보정 속옷은 안 묻겠다. 이건 정말 좀 유치찬란하고 이거 저급한 유튜브에서나 할 수 있는 그런 말들이지. 이게 이거를 이렇게 말한 보면은 제 생각엔 정말 홍준표에 딱 맞는 발언이다. 예. 홍준표에게 기대할 수 있는 최대치가 나온 거다. 뭐 이런 생각이 또 들더라고요. 예. 조금 냉정히 말해보면 키높이 구두 신는 사람은 뭐 이게 결점일 수 있습니까? 그리고 뭐 이 사람 또 생머리라고 했던데 생머리면 안 되나요? 참 황당무계한 사람인 거잖아요. 그리고 뭐 아니 전 키높이 구두가 안 되면 뭐 화장하고 나와도 안 되고 또 내지는 성형해도 안 되고 본인 제가 알기로 홍준표 씨는 또 성형도 하신 분이잖아요. 아니 전 그거에 대해서 말하지 않겠어. 아니 뭐 이거 비꼬는 의미가 아니라 뭐 얼마든지 뭐 성형도 할 수 있고 뭐 제가 알기로 뭐 눈썹 문신을 한 걸로 알고 있는데 뭐 그럴 수 있다고 봐요. 저는. 그럼 이게 지금 뭐 하자는 건지. 국민들의 관심을 끌고 이것으로 어떻게 보면 정치적인 반전? 이재명의 어떻게 보면 독주 체제 하에서 이것에 반전을 일으킬 수 있는 것을 많은 사람들이 어떤 목소리가 나올까 기대하고 있는 사람들한테 이게 지금 뭐 하는 짓거리인지 상당히 좀 유치하다. 강윤성 기자는 혹시 어제 좀 인상적이었던 장면 있었습니까? 네, 저도 회계사님이랑 굉장히 공감하는 부분인데요. 일단은 사실 이틀에 거쳐서 진행된 토론회에 다 이제 MBTI를 소개하면서 본인의 리더십을 뭐 소개해라. 그리고 중간에 좀 뭐 재치 있는 유머 요소로 넣은 것 같은데 뭐 밸런스 게임도 있긴 했어요. 사실상 이게 어쨌든 윤석열 전 대통령이 탄핵이 됐고 그거의 여파로 조기 대선이 이뤄지는 건데 그런 진지하고 굉장히 엄중한 국면에서 이런 토론을 굳이 했을 이유가 뭐냐. 유의미한 결과가 아무것도 남지 않았다. 이런 내용이 이제 정치부 기자들 사이에서도 계속 공통적으로 나온 지적이고요. 그리고 사실 뭐 탄핵 찬성파, 반대파 간의 입장이 현명하게 나눠진 그런 토론이긴 했는데 이거는 지금까지 개헌 국면에서 탄핵 국면에서 계속 나왔던 얘기이기 때문에 또다시 되풀이하는 게 사실 국민들 입장에서는 크게 와닿는 또 쟁점은 아니지 않냐. 차라리 정책적인 요소를 당장 내일 4명이 결정이 되는데 그 사이에 이런 정책적인 요소를 훨씬 더 어필했어야 되는 그런 부분이지 않았을까. 뭐 이런 아쉬움도 많이 남았습니다. 그 실제로 막 밸런스 게임하고 뭐 바퀴벌레로 다시 태어나겠느냐, 바퀴로 다시 태어나겠느냐. 보수 신문에서도 그럴 때냐 국민의힘 예능식 경선 치를 땐가 이런 뭐 지적도 있었습니다. 회계사님 뭐 이 부분은 어떻게 보셨습니까? 토론 시작 전에 4명, 8명이 국민들께 사과하고 시작하면 어땠을까? 물론 그에 대해서도 저는 비아냥이 있을 수 있고 또 여러 가지 아픈 지적들이 또 있을 수 있었을 것 같아요. 너희들은 맨날 그렇게 사과만 하냐? 선거 때만 되면 무릎 꿇고 사과하냐? 차라리 그럴지언정 이런 식으로 본인들은 재미있을지 모르겠는데 전혀 위기의식이라든가 그리고 말씀하신 것처럼 이번 대선이 어떻게 해서 열린 대선인지 윤석열 전 대통령 본인들의 후보가
본인들의 대통령이 계엄으로 말미암은 탄핵 조치로 말미암아서 열린 대선이란 말입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MBTI다, 뭐 밸런스 게임이다 하는 걸 보면서 국민들이 좀 복장 터지지 않았을까. 지금 뚜렷한 것은 어느 여론조사 기관이든 지금 국민의힘 지지율이 뚝뚝뚝뚝 떨어지고 있는 추세란 말입니다. 그런 와중에서 이 한 명 한 명이 뭐 선대이든 뭐 국민의힘 내부이든 아무 위기의식 없이 이렇게 가고 있는 것을 보면 정말 좀 너무너무 한심하다. 여기 모르면 최대 128만 원 손해. 아정당은 지원금 설치 당일 즉시 입금. 약정 끝날 때마다 받을 수 있어요. 법이 정해둔 지원금 당연히 챙기셔야죠. 심지어 이제 카드까지 최대 혜택 받고 800종 이상 한 번에 비교돼요. 전국 가입자 수 1위 아정당. 가장 많은 가입 수당으로 최대 현금. 다른 곳보다 혜택이 적다면 차액의 120% 보상. 24시간 무료 상담. 초고속 설치까지. 불만족 시 전액 환불하는 보장이서도 있어요. 인터넷 정수기 휴대폰 이사 청소 카드까지. 정당하게 받자. 아정당. 어제 이제 그 죽음의 조 토론에서 한동훈 대표가 다른 3명의 후보에게 이제 탄핵에 대한 입장을 물었고 네. 여기에서 좀 나온 답변들이 또 기사화가 많이 됐습니다. 네. 나경원 의원은 한동훈 대표가 내란몰이 선동을 한 거다. 그리고 뭐 이철우 경북지사는 윤석열 대통령이 뭘 잘못했나. 역시 뭐 당신이 그런 말할 자격이 있나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네. 여전히 탄핵의 강을 못 넘는 모습이에요. 후보들이. 그렇습니다. 뭐 기억해 보면은 이철우 경북지사 같은 경우는 일관됐던 것 같아요. 계엄 이후 뭐 탄핵 국면에서 내내 일관되게 이러한 입장인데 아니 이런 분은 근데 또 뭐하러 나왔을까? 도대체 이분은 왜 나왔을까? 이렇게 경선 국면에서 기억에 남는 건 저로서는 이제 그거 하나였었거든요. 윤석열 대통령을 만났더니 혹은 이제 전화를 했더니 배신자를 조심하라고 했다. 이 이야기 하려고 나오신 분 같아요. 그럼 뭐 이철우 경북지사 같은 경우는 우리 소위 아오안이라고 할지라도 나경원 의원 같은 경우는 이제 한동훈이 내란몰이를 선동했다. 참 어떻게 이 경우에 말을 해야 될지. 아니 사실 근본적인 행위로 윤석열 대통령의 계엄이 있었고 예. 그로 말미암은 탄핵 국면이었던 거지. 여권 내에서 어떻게 보면 거의 유일무이하게 일관되게 계엄의 반헌법적인 그리고 반법률적인 위법적인 요소들을 일관되게 얘기했던 사람에 대해서 내란몰이를 선동했다. 이건 뭔가 좀 뭐 본말이 전도된 듯한 발언이고 그러면서 이제 전 인상 깊었던 말이 지금은 중도 확장을 얘기할 게 아니라 체제 전정을 해야 된다. 이분 저 이제 나경원 의원 과거 당대표 선거 때도 출마 선언문 제가 꼼꼼히 그때는 읽어봤었거든요. 예. 근데 항상 일관돼요. 이분은 쭉 본인의 말씀의 취지 그리고 행간들을 읽어보노라면 40년대 50년대 해방 공간에서 반공보수적인 입장을 가지고서 이념 전쟁을 하자. 그리고 뭐 민주당 내 친북 세력이 존재한다. 뭐 민주당 내 친북 세력 전 있다라고 저도 보고 있고 그런데 이분들 민주당 내 친북 세력들 소위 뭐 반자유민주주의적인 세력들을 어떻게 극복해내느냐. 이건 뭐 몇 가지 지금 떠오르는 방식은 나경원 의원 같은 경우는 이제 그런 방법을 생각하고 있는 것 같아요. 윤석열식 해법. 친북 세력이 있다. 반민주적인 세력이 있다. 이 사람들을 계엄으로 엄단해야 된다. 뭐 이런 일종의 이념 전쟁을 염두에 두고 있는데 그건 같이 죽자는 꼴이고 못지않은 민주당의 똥볼 민주당 내 친북 세력과 못지않은 저급한 대응 방식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자유민주주의가 이기는 방법은 뭐 굳이 이런 비유 안 들더라도 곰팡이를 없애는 방법은 햇빛을 내리쬐면 되는 거거든요. 곰팡이를 가장 쉽게 죽이는 방법. 그런데 이것에 대해서 이념 전쟁하자. 이분 이념 전쟁하자고 하면 또 40년대 50년대 그런 이데올로기라든가 40년대 예. 50년대 역사적 이슈 가져오시거든요. 항상 보면은 국민의힘이라는 곳이 이게 지금 뭐 하자는 건지 정말 쪽팔리다. 정말 전파 낭비이고 이러려고 경선하는 건지. 예. 저도 방금 회 기사님 말씀하신 부분 굉장히 공감됐는데 이철우 지사도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사상전에 대비해야 된다 하면서 뭐 방첩청을 이제 만들어야 된다. 뭐 물론 이런 부분들이 뭐 무시할 수는 없는 사안일 수도 있겠지만 그럼에도 지금 이렇게 이념 전쟁으로 흘러가는 모습은 마치 윤석열 대통령이 이 계엄을 하기 전에 이념을 자꾸 강조했던 그런 시각이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예. 아니 이분들이 이제 뭐 역사 전쟁하자 뭐 하자 하면 이제 아주 막 좋아하고 즐겨하고 이렇게 발딱발딱 서고 하시는데 정 그래요. 한번 뭐 제 생각을 말씀드리자면 40년대 50년대 혹은 60년대 70년대까지 이념 전쟁이 가능했던 건 대한민국과 북한의 경제력 수준이 그리고 전 세계적인 냉전 체제 하에였기 때문에 가능했었던 거거든요. 여러분 남한과 북한의 경제력 수준이 50년대 60년대 70년대 초반까지 비슷비슷하거든요. 그리고 의미 있는 차이를 주지 못해요. 그런 때는 전쟁이 가능하고 사실 이념 전쟁 이전에 어디가 더 맞는 건지 여러 가지 싸움이 가능한데 여러분 남한과 북한이 이념 전쟁할 이유가 있나요? 우리가 북한하고 전쟁에서 뭐 하겠어요?
모르겠어요. 그리고 저는 남한내 친북 세력 저 있다는 거 알고 있거든요. 그리고 뭐 공공연히 뭐 진보당이라든가 그리고 이제 현재 민주노총 내 현재 주도권을 쥐고 있는 분들 상당히 이제 친북적인 성향을 가지고 있으신 분들인데 그분들 이기려고 그분들하고 막 말싸움하고 전쟁하고 남한이 올랴 북한이 올랴 그거 다 이미 결단 난 거잖아요. 그냥 우리는 햇빛 쬐면 된다. 곰팡이는 햇빛 쬐면 이기는 거지. 만약에 뭐 이철우의 의견에 나경원 의원의 의견에 동의하는 차원에서 이들을 이기려면 국민의힘이 더 우월하다는 거 월등하다는 거 보여주기만 하면 되는 거다. 그걸 무슨 꼭 이분들 이러면서 이제 40년대 50년대 레파토리 가져와서 싸우자 하는 거 보면 좀 우습다. 그리고 둘이 똑같아진다. 혹시 홍준표 후보는 어떻게 보셨습니까? 아까 전에 질문과 관련된 지적도 해주셨지만 그 탄핵과 관련된 것도 약간은 회피하는 지적 나왔는데 어제 토론회에서 네. 좀 어떻게 보셨습니까? 저는 뭐 대구시장이었기 때문에 네. 가정적으로 질문하지 말아라 뭐 이런 얘기. 이분이 요즘은 저를 안 건드리시는데 저를 아주 건드렸던 적이 있거든요. 예, 왜 안 건드린지는 모르겠는데 별로 이분하고 저는 아까와 같은 의미에서 싸우고 싶진 않아요. 제가 얘하고 싸워서 뭐 하겠습니까? 홍준표 이겨서 뭐 하겠습니까? 김경률이 홍준표를 이겼다. 어떻게 보면 아무 의미도 없거든요. 몇 번 비유했지만 홍준표는 민주당 내 뭐 박지원, 정청래 이런 류의 정치인이다. 아무런 어떤 공적 소명 의식도 없는 뭐 자신의 선수라든가 지자체장의 경력 쌓기용으로 본인의 커리어를 이용하는 사람이라고 보는데요. 이분은 제가 비판점을 못 찾겠는 게 논점이 매일 바뀌거든요. 그리고 입장 또한 지금 계속 바뀌거든요. 탄핵에 대해서도 제가 알기로 이분 찬성했다 반대했다 찬성했다 반대했다. 개헌도 물론 마찬가지이고 이런 분에 대해서 굳이 논쟁할 필요가 있을까? 저는 그래서 홍준표 이런 분들은 국민의힘이 혹은 넓게 나아가서는 우리 한국 정치가 진일보하기 위해서는 박지원과 함께 사라져야 되는 구시대의 대표적인 인물이다. 홍준표가 나와서 뭐라고 하는 이 국면들 자체가 조금은 상당히 부끄러운 그런 국면이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결국에 어제 한동훈 후보가 조금 그 집중 공격을 당하는. 네. 한동훈 후보는 좀 대처를 어떻게 잘 했다고 보시는가요? 저는 이제 계속 좀 웃고 좀 이 상황에 대해서 보지는 못했다고 하셨지만 아니 그러니까 좀 심각하게 느껴지지도 않고 뭐 말씀처럼 다구리는 했잖아요. 근데 다구리를 했을 망정 이게 타격감이 있을까? 저는 종종 그런 말을 하거든요. 저를 향해 공격하는 분들도 많잖아요. 뭐 민주당에도 있고 국민의힘에도 있고 뭐 많은 분들이 있는데 느끼는 게 뭐냐면 좀 아팠으면 좋겠다. 내가 그 말을 듣고 아팠으면 좋겠다. 이때 아프다는 건 기분 나쁜 거와는 별개로 좀 아프고 내가 뭘 잘못 생각한 부분이 있나 이런 부분이 있었으면 좋겠다. 한동훈이 예를 들어서 뭐 하다못해 통계를 잘못 제시했다라든가 사실관계를 오도했다든가 이런 식이라면 한동훈이 바뀔 여지가 있겠죠. 그런데 저는 이런 말들 한동훈이 내란몰이를 했다. 윤 대통령이 뭘 잘못했냐. 키높이 구두 왜 신느냐. 이런 걸 하면 한동훈에게 타격감이 있을까요? 홍준표에 대한 극렬 지지층, 나경원에 대한 그리고 이철우 씨에 대한 극렬 지지층이 있다라면 그런 말들을 듣고 좋아할 수는 있겠죠. 그런데 이게 무슨 한동훈한테 무슨 타격감이 있을까. 저도 좀 한동훈을 걱정해봤으면 좋겠는데 어제 토론을 보면서는 적어도 국민의힘 내부 경선을 보면서는 에이씨 뭐 저게 뭐 저러냐. 뭐 걱정되지도 않고 이 싸움은 민주당과 국민의힘의 싸움은 자꾸 얼굴 들이미는 놈이 지는 거다. 여러분 제 기억이 아마 맞을 거고 적어도 좁혀본다라면 제 분석이 맞다라고 생각하는 게 탄핵이 있고 나서 민주당 지지율이 확 올라갔다가 민주당 지지율이 급전직하했었고 급기야는 서로 이렇게 지지율이 역전도 됐었습니다. 그게 어떻게 보면 불과 제 기억에는 3주 전 4주 전 한 달이 안 됐다라고 안 된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때가 어떤 시기냐면 민주당이 끊임없는 20여 차례에 달하는 탄핵으로 말미암은 거라고 전 알고 있습니다. 국민들 눈에는 그런 게 이제 웃겨 보이는 거고 윤석열 이상으로 윤석열의 주운에서 이재명 민주당이 위험하다는 신호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런데 지금 이재명은 눈에 잡히지 않고 국민의힘의 이와 같은 경선들 사실 컨벤션 효과가 아니라 이건 컨벤션 역효과인 거죠. 모여서 바보짓 이렇게 하는 것들 4명 모여서 예능 찍고 있으면 국민들이 뭐라고 볼 건 이건 컨벤션의 역효과이다. 지지율은 점점 더 떨어질 것이다. 이런 식의 난장판들 이런 식의 희화화된 모습이 계속 보인다라면